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국가 세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오늘 나왔는데 인구 변화와 경제 사회적 리스크에서 오늘 나왔는데 토론 결과가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은데 지금 10년 이내에 지금 벌어지는데 이제 10년 이내에 이게 이제 재앙이 이제 10년 이내에 이 사회에 닥치는 겁니다. 10년 이후에 이걸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나라가 이제는 붕괴되는 건데 문제가 뭘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뭘 돌봄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재정 경제 성장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가 뭐냐? 도시라든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많은데 점점 이게 메가시티화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특히 이제는 인플레라든지 뭐 아무튼 뭐라든지 온갖 모든 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요. 도시든 국가든.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아파트값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소멸될 거라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고정적이지 않고 이게 여기 원인들이 뭐냐? 다 비정규직 계약직이라 일이 연속성이 없는 거야. 일이 연속성이 없고 노예로 보니까 잠깐 부리다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이 이제는 고령화되니까 어떤 면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계속 나는 거. 이번 그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류대란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 잘 나갈 때는 뭐 이런 사람들 쓰다가 코로나 터졌네? 꺼져 새끼야. 이게 외국보다 우리나라는 일상이 된 나라예요. 야 지금 배달업이 흥행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러다가 싹 모이고 그러고 이제는 딱 시장이 끝나면 야 꺼져. 야 오늘부터 일할 사람도 많으니까 꺼져. 야 하기 싫으면 꺼져. 오늘부터 배달료 500원씩이야. 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 지랄이 벌어지거든요. 매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모바일이 뭐 어떻고 모두 갑자기 막 그 조중동이나 경제신문사에서 AI 배우라 그러면 처음에 1억을 받았느니 막 2억을 받았느니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과정을 하고 끝나면 야 꺼져. 자영업이고 뭐든 간에 다 이런 식이라 일에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확보되고 일할 사람이 마련되면은 갑자기 임금을 깎습니다. 노동 경쟁이 가속화됐다. 그러면 플랫폼이 뭔가에 인건비 따먹기 장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외국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아니 운전할 수 없어요. 꺼지라며. 갑자기 막 차고 뭐고 안에 이 차량이라는 게 회사에서 지원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와서 10분의 1 가격까지 지금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뭐든지 이런 식의 지입제도입니다. 지입제. 들어온 지입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입제도라는 게 어떻게 이게 허망한 거냐 그러면 신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60-70%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60-70%가 사실상의 지입제도입니다. 내가 내 차 마련해서 할부금 내면서 물류 비용을 대야 돼. 근데 이제 없는 거야. 야 꺼져 새끼야. 저 지입했는데 어떡해요. 제 차 할부금 어떻게 망하든 말든. 꺼져 새끼야. 근데 노동자를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지입을 확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 받아서 지입하실 분들 모집한 건데 지입하는 사람이 다 망한 거야. 2년 동안. 트럭 몰던 사람들이 차가 경매당한 거야. 쉽게 안해서 지금 관광버스니 트럭 하는 사람들이 버스 지금 5분의 1가 6분의 1 가격 아니에요. 그 버스 누가 사냐? 버스 운전기사가 산 겁니다. 회사만 이름만 회사 거지 버스 운전기사가 할부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이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꺼져 새끼야. 저 이거 할부금만 안 내면 죽어요. 뭐라도 시켜. 그게 뭐 레미콘부터 시작해 다 그렇습니다. 자유롭긴 한데 노동자 그게 경쟁이 심하면 단가가 깎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에는 돈을 많이 줘요. 차 사고 할부금 다 하고. 그러니까 차 사고 자기가 차를 사야 되는데 근데 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 뛰어드니까 뭐. 그게 컴퓨터 그 엔지니어링부터 다 그렇습니다. 다 지입이에요.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도 지입이에요. 처음에만 많이 주는 거야. 지입이야. 수수료 띄지만 지입이야. 지입. 왜 자기가 차 만들고 자기가 오토바이 사갖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야.
지입제. 그러니까 얘네 뭐만 중간에 뭐만 하냐? 소개만 하는. 소개하고 삑만 뜯는 구조인데 책임은 너에게, 돈은 나에게. 예. 이게 지금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야. 갑자기 왜? 아 씨발 호구 새끼들 안 나타나네. 망했으니까. 지금 망했으니까. 현금은 너는 나는 현금. 너는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지. 매달 그거 트럭 그거 갚는 거고 나는 현금. 중간에 이것만 하는 애들은 돈 버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팬데믹 오고 갑자기 수요가 창출돼. 없는 거야. 노동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입을 구하는 거지. 트럭 갖고 있어야. 일정 대형 면허 있어. 1,000만 원 주실 거죠? 저 일정 대형 면허 있습니다. 노예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시켜서. 그게 뭐 전부냐예요, 사실은. 아니 그냥 건설사가 아무것도 없어. 입찰만 하고 면허만 있어. 면허만. 나한테는 자본금하고 면허만 있다? 그리고 다 왜 준 거야? 1,000억짜리 낙찰 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다 왜 준 거예요? 다 지입이고. 자기가 없어. 소장, 계약직 소장 한 명, 계약직 소장 한 명, 계약직 감리 몇 명, 정관예우 로비 몇 명, 이것밖에 없는 거야. 면허도 사와요. 아니 다 대부분 다 지입제예요. 청소부터 시작 전부 다예요. 왜? 그러다가 뒤지면 네가 뒤진 거거든. 회사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돈은 나에게, 일은 네가, 책임도 네가. 근데 이런 노동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노동 구조 때문에 직업이 연속성이 없는데 앞으로 30년 교육받고 40년인데 세금을 제대로 낼 사람이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년 후에 망한다고 나온 거예요. 10년 후부터 3년간. 아무것도 없어. 회사는 자기가 장비니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 면허증 하나만 있고 입찰만 하는 거야. 따박. 그리고 일단은 내 거 챙기고 하청 구조야 다. 사고 나면 몰라요. 걔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게 지속적인 물가 폭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떼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구 감소가 재앙인데 일반인들한테는 축복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일할 사람 올해 일할 사람이 없고 제대로 월급 줬어야지. 그래서 이게 노동 일괄성이 없어서 앞으로 세금을 40년 못 걷는다는 거야. 망하지.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지금. 그게 오늘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나라 망하게. 앞으로 10년 후부터 10년 후에 586 다 퇴직하고 다 노인들이니까 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앞으로 인건비 폭등입니다. 지금 뭐 저출산이 뭐 일반 백성들한테는 축복이에요. 축복. 사기꾼하고 개새끼들한테는 이게 지옥일지 몰라도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축복이에요. 축복.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감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다가왔다는 거야. 지들 알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니까 어떡하냐. 1,000만 명 지금 얘기 나왔어요. 지금 200만 명인데 쿼터를 500만 명을 올리고 40년 내에 1,000만 명을 외국인을 수입해오자. 2030년까지 10년 후부터 나라가 완전히 소멸로 가니까 300만, 지금보다 300만 명을 여기 나온 건 아니고 다른 보고서에 에듀벌린 띄는 거지.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반대하면 그만이에요. 싫어 새끼야. 이러면 끝나는, 그걸 제일 무서워. 그래서 투표를 제일 무서워해요. 지금 기득권층이.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가 터졌어. 지금 팬데믹도 이게 스트레스예요. 기득권. 왜? 외국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팬데믹 터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럼 국내 인건비만 폭등하는 겁니다. 요새 시골에 가서 할머니 인건비가 16만 원이야.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지금 영주권이 뭐니 이미 세팅은 끝났어요. 기득권에서. 세팅은 끝났는데 그게 지금 500만 명이냐 1,000만 명을 갖고 올 거냐 이 얘기가 있어요. 저출산인데 차라리 더 싸게 외국인을 쓰자. 국내에. 우리가 지금 1,000만 명 가까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예, 1,000만 명. 지금 500만 명까지는 확정인 것 같아요. 개새끼들이죠, 사실은. 개새끼들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세금 내고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ILO에서 인권이거든, 인권.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는 난민을 안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정우성이나 이런 애들 동원해갖고 계속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성 동원해갖고 난민 막 눈물 흘리고 연기하는 거 앞으로 유명 배우들 많이 동원할 거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교류가 몇 년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노예들 필요해갖고 한 200만 명 정도는 즉시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북한산. 그러니까 최하 지금 500만 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인데 제일 확실한 건 거부가 없는 게 북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고난의 행군, 배고픈 북한 국민들이 이분들도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뻔하잖아. 이거 개수작질하는 거. 그거 어디서 그러냐.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4천억 공제, 세금을 안 내요. 4천억까지.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면은. 문제가 이제는 투표권인데, 투표하는 건데, 국민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안 거야. 사람들 유튜브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조금만 하면 다 안 거야. 유튜브가 혁명인 게 구글이나 이 개새끼들이 조중동통해서 슬퍼요. 이런 걸 반대하는 당신은 반인류주의자 막 이러는데 다른 나라 테러 일어나고 막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코로나 그거 뭐 터졌다고 오미콘인지 뭐니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테이퍼링을 어저께부로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공급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혀 거짓말입니다. 지금 국토연구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자료가 다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2023년 이후 늦어도 2024년부터는 지금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이 대구 꼬라지가 난다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서도 대구에 공급 과다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바로 작년에 나왔는데 언론에서 개무시했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대규모로 나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고 개소리가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대구의 집값이 아직도 신고가를 지금 대구가 이번 달에 10곳이 신고가를 쳤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발생하는 순간에도 신고가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바젤3 DSR 때문에 농협에서 디레버리징이 발표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디레버리징 신호탄 떴다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계 대출을 대폭적으로 농협부터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부채가 이제 축소가 돌입하면 내후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책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책 내용하고 자 올해 다 안 갔습니다. 디레버리징. 네, 올해부터 2조 4천억 줄어든답니다. 내년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래가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거래가 지금 거래 절벽은 내년까지 이게 거래 절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내후년까지. 그 다음에는 공급 폭탄입니다. 공급 폭탄. 어느 정도 공급 폭탄이냐? 서울 입주 아파트 예정 물량이 5만 호인데 사실상 10만 호 가까이 된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지금 웬만한 데 다 분양하고 있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세.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냐? 2028년까지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2027년, 2028년까지 수요량의 대비 250% 이상 공급 폭탄인데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량이 얼마냐? 3만 가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걔네들 사기가 있을 수 있을지 먼저 네, 이건 죽음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이게 수도권 전체가 재앙지역이라는 거예요. 31개 단지 총 공급물량 52,370 아파트면 뭐 그 다른 기타 주택이 여기에 30% 가까이 저기 붙으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 비선호 주택까지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것까지 합치면 8만 세대씩 8만에서 10만 세대 본격적으로 공급이 특히 2025년쯤 되면 이건 재앙급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데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뭐 난리 나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공포 사기로 속일 수는 있어요. 2028년까지입니다. 2028년까지인데 이게 분양 가능 단지예요. 보면 졸라 많습니다. 여기 곱하기 즉 공공용지까지 이거는 민영 서울시내 민영 분양이고요. 공공용지는 이거 곱하기 4입니다.
문제가 이건 민영 물량이고요. 이게 공용 용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산하고 저기 그린벨트 산 뭐 녹색 지역이 졸라 많거든요. 지금 2023년 이후 수도권에 25만 호 이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지금 봤을 때 국토부에서는 22만 가구 올해 2020년부터 내년까지 22만 원인데 그 이후부터는 제한급으로 또 공급됩니다. 3년간 22만, 그 이후부터는 25만, 그 다음부터 35만이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35만. 그래서 이번에 뭐가 어떻고 지랄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00만 호가 지금 목표였는데 그 지금 대선 후보들은 이것도 부족하다 250만 호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 민영 분양 물량, 재건축 분양 물량도 제한적이지만 돈이 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공용 물량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언제까지 공급 예정이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재앙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고요. 디레버리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레버리징은 요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레버리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은. 이거 끝나면 괜찮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재앙적인 공공 입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입주 시작입니다. 이때부터는 죽음의 도시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사태는 좀 심각해요. 건설사만 엄청난 돈을 버는 건데 특히 어디가 지금 재앙이냐? 서울입니다. 서울. 요 뉴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지금 20% 더 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물량이 이것도 작다, 공급이 작다 그래서 이재명은 250만, 저기는 대선 후보는 300만 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허가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재앙이면 재앙. 거래 없이 지금 홀라는 2024년까지 갈겠지만은 글쎄요, 그냥 경매만 폭증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할인 2025년부터는 아예 그냥 할인 분양할 것 같아요. 서울 재앙 도시입니다.